안녕하세요. 울산교육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이한명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울산교육정단연구 2024 일반 설문문항 개발 연구에 관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짧게 주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는 제가 맡았고, 공동 연구는 신영석 부산대 교수, 그 다음에 조무현 전주대 강사, 그 다음에 저희 울산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박희경 연구원, 그 다음에 지금 학습연구원 현재 교사 세 분이 오셨는데, 천지연, 정창규, 황음이 이 세 분들은 초중고 를 대표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은 그 이슈 페이퍼로 종단 연구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셔서 이슈 페이퍼를 발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내용 구성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연구의 필요성이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 즉 교사, 보호자, 그 다음에 학교장, 학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핵심은 2024년도 9월 달에 울산에 있는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울산 종단연구 일반 설문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측정하기 위한 이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내용과 방법은 뒤에 나오는 순서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인 배경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연구의 틀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에 기초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울산의 교육 정책 방향이 4가지 정책 방향을 토대로 하였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역점으로 추진하는 4가지의 역점 추진 과제를 기본 틀로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찬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제 산출물로서는 울산 학생 역량이 산출물로서 보고 여기 4가지의 역량들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학생들과 교사와 학부모와 학교장과 그 다음에 학교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측정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영역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측정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 교육종단연구 3개, 한국교육종단연구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청소년,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 그 다음에 한국 초중 등 학교교육 성과 종단연구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어떤 내용들을 주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중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차이점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정리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토대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 수준 교육 종단 연구도 5개의 지역 종단 연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교육 종단 연구, 경기 교육 종단 연구, 그 다음에 부산 교육 종단 연구, 대구 교육종단 연구, 전남 교육종단 연구를 토대로 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학생, 보호자, 교사, 학생, 학교는 어떤 내용을 주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여서 공통점은 대부분 포함시켰고 차이점 같은 경우는 울산과 비교적 어떤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 부분만 선택을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반영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입 같은 경우는 학생, 가정 배경, 학교 특성, 지역 환경, 교육 정책 등. 그 다음에 과정 같은 경우는 교사 특성, 교수학습 활동, 교과학습, 진로, 방과후, 사교육, 학교장 리더십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산출은 울산 학생 역량, 학교생활 만족도, 진로 성숙도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보호자, 교사, 학교장, 학교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공통적인 조사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사 영역과 내용을 구성을 하였고 그걸 토대로 해서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다음에 이게 이제 정말로 타당한지 필요한지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의 전문가 협의와 검토를 통해서 다시 2차 델파이 조사를 했고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조사 내용, 영역과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기초 문항을 구안하였고 구안된 문항들을 전문가 협의를 거쳐서 예비조사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비조사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문항을 개발하였습니다. 문항은 사실은 저희가 5개,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 5개 영역만 문항을 만든 게 아니라 초, 중, 고 다 해서 학교장은 공통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13개 세트의 문항, 문항 수로는 아마 세부적인 문항까지 계산을 한다면 약 2,500개 이상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고 연구 전문가와 정책 전문가 12분, 24분을 대상으로 해서 델파이 조사를 2회 실시했고 그 내용은 조사 내용과 조사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델파이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1차 검토를 거쳐서 2차 델파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내용들이 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인적사항, 학생생활, 신체 심리적 특성, 학교생활 일반, 교육환경, 교수학습 활동, 방과후 및 사교육, 학교 적응, 진로교육, 학교 만족도. 근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해야 하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 세부적인 내용들에게 포함되어 있고, 보호자도 마찬가지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인적사항, 자녀 보호자 관계 및 교육 지원, 그 다음에 학부모의 보호자의 교육 활동 참여, 방과후 활동, 사교육, 그 다음에 진로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조사 내용은 옆에 제시된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크게 이제 인적사항, 교수자 특성, 학교 운영 일반, 교수학습 활동, 교육과정 운영, 진로지도,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교사들 같은 경우는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고했고, 그 다음에 학교장은 여기에 제시된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영역별로 어떤 내용들을 조사를 해야 하냐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문항들을 구성을 했고 세부적인 문항들을 구성을 해서 예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에 저희가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적합도 등을 검토를 해서 최초의 문항과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수렴하는 그 영역들은 유지를 했고 수렴하지 않는 부분들은 삭제를 해서 저기에 보면은 예를 들자면 15개 문항이었는데 13개 문항으로 줄었다든지 그 다음에 51개 문항이든지 43개 문항으로 줄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문항이 구성되었습니다. 문항 구성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학생 같은 경우는 9개 영역에 문항 수로는 53개 문항이고 그 각각의 문항에 세부적인 문항이 포함돼서 248개의 문항을 조사를 구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 같은 경우는 5개 영역 42개 문항, 세부 문항으로는 190개 문항 정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같은 경우는 6개 영역에 50개 문항, 세부 문항은 270개 문항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같은 경우는 5개 영역, 21개 문항, 세부 문항으로는 140개 문항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5개 영역, 23개 문항, 세부 문항으로 16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기 최종 문항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모든 문항을 다 포함시킬 수 없어서 예를 들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문항으로 공감에 관련 질문이나
지역 사랑에 관련된 질문이나 그 다음에 목표 의식에 관한 질문, 제가 대표적인 문항들을 따와서 이렇게 보여준 거고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보호자형도 예를 들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생각, 그 다음에 그 학업에 대한 활동,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참여를 하고 있는가, 재능 기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구성되어 있고, 교사형도 마찬가지로 교사의 교직관이라든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라든지, 수업 계획과 실행은 어떻게 하고 있느라든지, 이렇게 문항을 구성하였고, 학교장 같은 경우도 이제 교장 선생님의 학교 운영 방식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호자의 교육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항들도 구성되어 있고, 학교형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현황을 물어보는 질문들이어서 교육과정 운영 결과 평가 방식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학교 문화예술 체육 교육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기초학습 부진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도,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교육 활동을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예로 해서 구성되어 문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문항은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성과 과제, 그 다음에 제언을 짧게 말씀드리고 1분 남았으니까 빨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 최초로 일반 설문문항이 자체 연구로 개발되었고, 울산 지역의 맥락을 반영했다는 점이 성과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의 델파이 조사와 예비 조사를 거쳐서 설문문항 개발의 엄밀성을 확보를 했고, 과제론 사실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점은 저희가 이제 그 문항 개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얼마만큼의 이런 교육 수요자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과제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배경 요인에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내용 타당도를 검증할 때 전문가를 선정을 했는데 전문가 선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셨지만 10년간의 연구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문항수가 되게 많아서 실제로 이제 그 4학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되게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언으로는 지역 특성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문항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민감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내용 타당도와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패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설문문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정책적인 제언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